네, 반갑습니다. 김동훈입니다. 이번 강좌는 고전, 특별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책 나 읽어봤는데 읽어봤어? 라고 하는 그러한 책들 10가지를 정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책을 좀 잘 읽기 힘들거든요. 동영상을 많이 보고 또 스마트폰으로 여러 정보를 주고받으니까 책을 본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시대에 하필 이 책을 봐야 되는가? 저는 이 책을 선정하면서 특별히 우리 조직의 생명력과 관련시키는 그러한 책들이라서 참 나만 읽기는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찌 되든지 가족서부터 또 직장 생활하고 또 학교 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회에서 어떻게 내가 사는 것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또 나에게 뭔가 보람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생명력을 잃지 않는 거,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열정을 잃지 않고 에너지를 계속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력, 너의 생명력, 또 저 사람의 생명력, 이런 구성원 간에 있어서의 모든 생명력을 또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 특별히 나의 조직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요, 요즘에 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마케팅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승패와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거든요.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 물건을,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그 대상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상품을 제대로 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요즘에는 이 마케팅 쪽에서 열심히 사람을 이해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속해 있는 어떠한 집단 안에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 이해가 있을 때 또 나에 대해서 이해해 달라라고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직장 내에서 이러한 이해와 함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 대상이라는 것이 1차원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지요. 대상을 가만 보면은 카테고리화 시킬 수 있습니다. 범주를 나눌 수 있는데 범주에 따라서 뭐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 또 나는 문사철보다는 예술을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 이러한 카테고리도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 특별히 마케팅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그 범주화는 세대별 범주화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세대별로 행동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그 같은 세대 안에서의 행동을 가지고 보편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동호회 활동을 하더라도 좋아하는 취사 선택하는 선호도에 따라서 분명히 범주화는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세대 간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기서부터 이해를 할 때 의사소통의 어떠한 기본이 된다라는 그런 것이 거의 기본적인 이론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대를 생각하면서 특히 이 세대 중에서 신세대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신세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가? 제가 과거에 봤을 때 정말 지금 신세대 너무 놀라운 그러한 신세대가 다가오고 있어 라고 생각했던 세대가 있습니다. X세대인데요. 그런데 이 X세대를 요즘에 그 제네레이션 Z, 젠지에서는 노땅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신세대가 지금은 노땅 취급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젠지들의 또 제너레이션 Z 세대, 다시 말해서 신세대의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저 가장 많이 있는 올드 에이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신세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나 마케팅의 경우에서는요, 항상
새 세대를, 신세대를 빠르게 이해하고 고객층으로 흡수하고 또 잠재적인 고객층으로 대비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신세대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비단 마케팅 영역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직 안에서도, 우리의 사회 안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조직 안에 있는 신세대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젊은 세대가 문화와 트렌드를 분명히 선도합니다. 그거는 어느 문화, 어떠한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에 있든지 항상 그 젊은 시대가 그 전체의 트렌드를 이끌고 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세대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신세대, 물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세대별로 보편화된 이론 속에서 볼 때 이 제너레이션 Z, 약자로 젠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95년생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는 80에서 94년생, 그리고 X세대, 아까 아주 신세대로 인기가 있었던 그 세대는 1965년서부터 1979년생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베이비 부머가 전쟁 이후에 있었던 그 세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또 우리 조직에서도 우리 모든 문화와 사회 속에서도 어느 세대가 이 문화를 이끌 것인가? 저 베이비 부머의 세대가 아니라 젠지들이 이끌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베이비 부머가 전후의 신세대였을 때는 그들의 문화가 당시의 그 사회의 여러 문화를 다 이끄는 그러한 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분들이 이끄는 것, 이거는 좀 올드한 생각이겠죠.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의 신세대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떠한 게 취미를 갖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어떠한 생각 때문에 우리들과 좀 차이가 있는지 또는 마음이 통하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문학 10개의 책을 읽으면서요. 그 속에서 여러 코드들이 있지만 젠지에 가장 비슷하고 유사하다 생각하는 그러한 공통점들을 뽑아가지고요. 한 10개로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1918년부터 한국에는 무민세대라는 그러한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무민에서 무자는 없을 무자이고요. 민은 영어로 MEAN,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민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이 모든 것에 의미 부여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 또는 세대를 무민 세대 또는 무민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항상 의미 있는 일들만 해야 한다고 압박을 받아왔던 그러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나 하기 싫어요. 의미 없어도 무의미해도 나는 즐거움을 찾고 또 홀가분한 그러한 일상을 내가 찾으면서 생활하고 싶어요. 이게 무민 세대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젠지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무민 세대의 이 생각과 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미 없다라고 생각했던 문학 안에서의 여러 캐릭터들의 생각들 또는 저거는 의미랑은 상관이 없는데 저런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쳤던 그러한 생각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거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다라고 우리가 규정을 했지만 새로운 신세대에게는 의미가 없다라고 그들이 말하지만 그 의미 없는 것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그러한 마음의 본능을 표현한다. 이런 것을 끌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10개의 책을 정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조직 내의 젠지와의 이해와 소통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시고요. 네, 그 10권 속에서 키워드를 찾는다면은 뭐 이런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직장 가느니 차라리 벌레라면 어떨까? 어휴, 짐승 모든 사장 맘대로야. 날 버티게 하는 건 끈덕진 덕질이지. 또 어떤 경우에는 그들은 매사에 나에게 상상력을 뺏어가. 부모 닭다리에 꼬여버린 나의 인생 어떻게 다시 되돌려 살 수 있지? 부품 부실로 내 날개가 다 떨어졌는데 어떡할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문학과 함께 끌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런 게 문학에 있었나 그 책들 속에 있었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또 그런 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성찰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들을 이해해야 우리의 조직과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지, 각자 정말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하는 이러한 데 조금이나마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강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함께 우리 열심히 10권의 책 우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훈입니다.